그래서 자본소득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로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투자금 대비 50% 이상 수익을 냈었어요. 상당 부분을 매도를 이미 했고 매수가 기준으로 현재는 1,5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동산 첫 매수한 게 20년 7월이었고 지난 2년간 총 6개의 점을 찍었는데요. 순수하게 현금이 투입된 것만 살펴보면 토탈 약 1억 정도인데 실제 투입한 자금보다 자산의 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거의 배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실습용 자금으로 총 3개 계좌에 850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제세캣 홈메이드 머니. 저는 월 1,000만 원 정도면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월 1,000만 원 어떻게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지 신사임당 주원규 PD님께서 3년 전에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셨죠. 바로 이 영상입니다. 와, 이거 190만 조회수네요. 저도 20번은 넘게 본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방법에 대한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소득은 크게 3종류가 있죠. 이 3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노동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이 서로 돌고 돌면서 다 같이 가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3가지를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주셨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엔가 출발점을 잡아야 돼요. 시작점을 찍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규모의 기업이나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엄청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기 때문에 돈이 만들어지는 이 거대한 구조에 쉽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점을 찍을지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현재 1번 노동소득 자리에 놓여 계시겠죠. 저도 원래 거기 있었는데요. 퇴사 전에 무급휴직을 하는 동안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평생 1번 노동소득 자리에만 있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처음으로 2번 사업소득의 영역에 출발점을 찍었던 거죠. 제가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월별로 순수익과 매출이 이런 식으로 성장했는데요. 사업자를 냈던 게 19년 6월 말이니까 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차부터 보시다시피 일반 직장인 정도의 제가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생활비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신사임당님의 1,000만 원 만드는 구조에서 보면 제가 이때 했던 일은 사업소득 중에서도 물건을 떼다가 파는 장사, 그 중에서도 유통과 광고인데 특히 저는 광고, 그 중에서도 키워드 광고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장사의 가장 프론트에 있는 최종 고객과 만나는 접점의 하나죠. 사업의 영역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넓고 장사의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전략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제가 했던 이 키워드 광고라는 건 신사임당님의 창업 다마고치 영상을 통해서 배운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었죠. 이 전략만으로도 저 혼자서 월 순수익 5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광고 효율이 높아지고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늘어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순수익이 3,400만 원 정도 되던 시점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나마도 사실 대부분이 아웃소싱 가능한 일들, 예를 들면 고객 상담이라든지 물건 발주하고 포장하는 업무들이었지 실제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세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업무들도 아웃소싱을 했더라면 하루에 투입하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까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정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 스토어를 혼자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의 근본적인 차이를 제가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노동소득은 시급 곱하기 시간인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이 집에서 정말 달랑 혼자서 하는 엄청 쬐끄만 규모였는데도 물건을 사입하고 판매 페이지도 만들고 광고도 세팅하고 포장하고 배송까지 직접 모든 것을 해보면서 배운 것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일을 더 안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수록 소득은 더 커진다는
희한한 진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생활비를 벌고도 남는 시간이 생기면서 20년 1월부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주식 차트 한번 본 적이 없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 표에 3번 자본소득의 영역에도 점이 찍히기 시작한 거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투자금이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업을 함으로써 생활비가 확보됐고 또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습니다. 또한 퇴사했다고 해서 무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됐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 생겼죠.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두 개의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 거죠. 그런데 투자를 시작해 보니까 이게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불로소득 같은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노동이 아닌 거는 확실히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부로 만들어지는 소득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는 건 컴퓨터 앞에서 하는 공부, 흔히 손품이라고 하죠. 흐름을 분석하고 시세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흔히 발품이라고 부르는 현장에 가서 하는 지역 공부,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수익을 내는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주식의 경우 기업이나 산업을 분석한다든지 혹은 차트를 본다든지 하는 공부의 영역에 더해서 확률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에 찍은 제 점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면요. 제가 첫 번째로 찍은 점이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투자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때 부동산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지금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지는 못하고 남들 따라서 샀던 것이긴 하지만 타이밍이 워낙 좋았고 이후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상당히 잘 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대비 50% 이상 수익을 냈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매도를 이미 했고 지금 현재 계좌는 수익 상태지만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수익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매수가 기준으로 현재는 1,5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저는 부동산이었네요. 첫 매수한 게 20년 7월이었고 지난 2년간 총 6개의 점을 찍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원래 특성상 레버리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모아둔 돈이 없어서 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한 자금보다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거의 15배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현금이 투입된 것만 살펴보면요, 토탈 약 1억 정도인데요. 제가 저희 가족의 부동산 투자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약 3천만 원은 부모님과 동생의 현금이고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생 역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6천 정도가 제 현금인데요. 아니, 모아둔 돈 없다면서 웬 난데없이 6천이냐 하실 텐데, 이게 모아둔 돈이 아니고요. 실거주 집을 팔고 전세로 이동하고 다시 월세로 이동하면서 깔고 앉아있던 돈을 빼낸 거예요. 순수한 제 현금은 지금 국내외 주식에 들어가 있는 토탈 2,300만 원 정도, 이게 답니다. 진짜로 직장 다니면서 저축한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로 퇴직금과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번 돈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레버리지에는 이자가 발생하니까 2년간의 이자를 총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토탈 1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공부를 시작한 것은 21년 3월부터인데요. JB 김종복님 수업을 들으면서 단기 매매를 공부했는데 제가 부족한 탓에 성과를 내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유튜브 한다고 잠시 내려둔 상태고요. 국내 주식은 아직 본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단계라서 실습용 자금으로 총 3개의 계좌에 나눠서 850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3번 자본소득에 투자 영역의 점을 다다다다 찍으면서 드디어 제가 찍은 점들이 서로 돌고 도는 단계, 즉 점에서 선이 되고 이 선들이 모여서 그물망이 되는 단계에 오게 된 거죠. 점들이 서로 돌고 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은 살 수 없는 업무용 부동산을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있고요. 미국 주식에서 난 수익이 생활비가 돼서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할 시간을 확보해 주기도 하고요.
A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전세금 인상분이 B 부동산의 투자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 안 하고도 2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들이 연결돼서 이런 그물망 구조가 만들어진 덕분에 실제로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문 닫게 되고도 2년 동안이나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21년 1월부로 스마트 스토어가 종료되면서 이번에 찍혀있던 사업소득이라는 점, 여기서 만들어지는 월 현금 흐름이 없어지게 되고 저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고민 끝에 스마트 스토어를 다시 시작하는 대신에 그때 마침 시작한 램구님의 시작 캠퍼스라는 1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코스에 합류하게 됐어요. 1인 지식 기업가라는 건 말 그대로 나의 지식, 노하우, 생각 같은 것을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무자본 창업인 거죠. 따라서 들이는 비용 대비 만들어지는 이익률이 굉장히 크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득의 한계도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사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실력 혹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물건 떼다 팔아서 당장 마진이 생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인 지식기업가로서 사업소득을 만들어내는데 다시 도전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소득이 발생한 건 시작 캠퍼스를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난 22년 8월 24일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확히 84일 만에 수익화 조건을 달성한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티끌 같은 소득이고 정산도 받기 전입니다. 블로그를 훨씬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요. 애초에 이거 수익화를 하려는 목적보다는 저의 솔직한 기록들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도 애드센스 수익이 월 10,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1인 기업가로서 현금 파이프라인 만드는 이야기도 제가 유튜브 정산 좀 받고 조금 더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낱낱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포트폴리오의 변천사를 보셨다시피 저 역시 3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소득 영역의 한 점으로 살아왔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사업소득 영역에서 처음으로 돈맛을 보고, 즉 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고 투자로 자본소득 영역에 집중적으로 점을 찍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돈이 서로 되먹임하면서 크는 구조를 만들고 이제는 1인 기업가로서 한계 없는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찍는 점들은 지극히 작아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큰 점을 찍을 수도 있고 혹은 점 하나를 크게 키워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의 큰 점보다 작은 점 여러 개가 가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여러 개의 점을 찍음으로써 혹시 그 중에 점 하나가 예기치 못하게 사라져버려도 버티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보다 더 큰 강점은 이렇게 여러 개의 점들이 서로 연결돼서 선이 되고 그물이 되면 개별 점들의 합계보다 몇십 배나 더 큰 물고기를 그 그물로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피고용인으로서 월급 받는 형태의 노동소득과 사업이나 투자로 만들어내는 소득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구조와 원리를 머리에 넣고 나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 시작점 하나를 먼저 찍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작은 점을 찍어서 그 프로세스를 쪼개고 쪼개서 하나씩 조금씩 매일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막 이것도 저것도 다 알아야 할 것 같잖아요. 또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다니다 보면 이분 저분 말씀들 다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정보의 양에 압도돼서 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뭘 못하고 막막해만 하시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한 방에 벌려고 하면 경험이 없으니 실패할 확률이 높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실패해버리면 손해를 극복하고 재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기업이 아니라 한 개인이고 뭐 매출 10억 100억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월 500, 월 1000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아직 쪼렙일 때는 작고
작고 확실하게 먹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부동산 소액 투자든 유튜브든 스마트 스토어든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은 거고요. 이 작지만 중요한 시작점을 어디에 찍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이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가 이 모든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나보다는 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남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오늘 추천해드린 신사임당님의 이 영상 꼭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또 느끼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노동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사업이나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진짜 돈이 되는 거였어? 라는 걸 처음 알았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볼 때는 커다란 목표를 잘게 쪼개서 그걸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었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와, 이거 컨텐츠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했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거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담았지? 이 순간에 저 말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탁 하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걸 어떻게 흡수해서 또 써먹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얻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 본문에도 링크를 걸어두고 또 이 영상이 끝나면 추천 영상에도 링크를 붙여둘 테니까 꼭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다고 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또 보시면서 나의 시작점은 어떻게 어디에 찍을지 생각해 보시고 돌아와서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제슨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